다음 13번 문제. 환매 금지형. 중간에 환매를 안 해주죠. 환매 금지하는 형태로 해야 되는 의무 대상이 뭐냐? 자, 부동산. 부동산은 당연히 환매 금지를 해야 되겠죠. 중간에 막 1층만 뜯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특별자산. 대표적인 게 선박이죠. 선박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해지를 시켜주면 막 난간을 뜯어줘야 되나? 안 되겠지. 혼합자산은 뭘 투자할지 모르니까 당연히. 자, 근데 이제 20%를 초과해요. 등등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뭐다? 의무적으로 환매 금지용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지금은 맞는 지문인데 요거를 틀린 지문을 하려면 요걸 10%로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들거든요. 예. 이게 10%랑 뭐가 헷갈리냐면 파생형 펀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파생 위험이 펀드 재산의 10% 넘어가는 경우 이럴 때 파생형으로 하잖아요. 요거랑 헷갈릴까봐. 그래서 지금은 맞는 문장이에요. 요거를 10%로 바꾸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맞는 지문이니까 요거까지 함께 10%로 바꾸게 되면 틀리게 되는구나. 그거까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핵심 포인트 해설 보시면요. 그렇죠. 양가로 1번에 환매 금지형인데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리을번이 새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과거에 있던 내용에서 리을번 보시면 기존의 보유 비율에 따라 추가 발행되는 집합투자 증권을 우선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추가 발행이 가능할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양가로 2번에 종류형. 이때 종류형은 무엇에 관한 종류죠? 수수료에 관한 거죠.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가 대표적인 게 뭐죠? 선취냐 후취냐.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이런 게 종류형.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선취. 나는 후취할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종류형은. 양가로 3번은 전환형. 펀드를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장이 안 좋을 땐 채권형에 있다가 장이 좋으면 주식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양가로 4번의 모자형, 그렇죠. 모자형은 주로 해외 펀드에 많죠. 모펀드를 크게 있고 자펀드를 여러 개 두는 거죠. 자,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죠. ETF라고 그러죠. ETF. 이때 E는 익스체인지 약자죠. 거래소라는 뜻입니다. 거래소에서 트레이드드, 거래되는 펀드라는 거죠. 어떤 인덱스 펀드인데 그걸 상장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 굉장히 주식처럼 거래하기 편해지는 거죠.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즉 ETF 상장된 인덱스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죠. 그건 그 인덱스는 어떤 거냐? 굉장히 다양하죠. 자, 14번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환매라는 게 해지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해지는 어디 가서 하느냐? 펀드를 팔았던 매매 중개업자, 즉 증권사인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S증권에서 펀드를 가입했다. 그럼 해지할 때도 어디 간다? S증권에 찾아가는 거죠. 자, 환매 가격은 환매 청구일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이 아니라 후에 결정되는 가격으로 해지가 들어가는 거죠. 주식형은 해지 신청일 플러스 1, 채권형은 국내 채권형은 플러스 2일 날. 왜 채권은 하루라도 더 늦게 기준가를 잡을까요? 하루라도 더 늦으면 캐리 이자를 가져가니까. 그렇죠. 채권은 하루라도 늦게 산정하는 게 유리한 거지. 근데 주식은 언제 하루라도 더 가져간다고 꼭 이익 보는 게 아니죠. 주가가 워낙 출렁거림이 있으니까. 어쨌든 환매 가격은 환매 청구 신청한 날 이후에 산정되는 가격이다. 주식과 채권이 틀리다. 어쨌든 이후죠. 2번이 틀렸고요. 자, 환매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판매회사가 어떤 이유든 간에 환매를 못하는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집합투자업자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이유든 간에 집합투자업자도 환매를 안 받아준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최종적으로는 신탁업자한테 가는 거지. 왜? 신탁업자가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신탁펀드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요. 14번. 자, 밑에 핵심 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양가로 5번에 환매 수수료라고 있죠. 환매 수수료라는 게 뭐죠? 해지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고요. 집합투자규약에 있으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통 3개월 이내에 해지할 때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보시면 상장법인이 내부자 거래 규제 적용 대상을 받고요. 맞네요. 내부자로부터 받은 자로 2차 이상의 다차도 규제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죠. 과거에는 1차 수령자만 적용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모두 포함이 돼. 다차 모두 포함이 되고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우랑 관계없이 적용이 되죠. 예, 3번이 틀렸네요. 몇 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포괄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그 일반적인 시장, 장외시장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의 밑에 핵심 포인트 보시면요. 그렇죠. 미공개 정보 이용,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고요.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단기 매매차익 반환 제도 있죠. 6개월 이내에 상장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뒤에 실전 모의고사 출제 예상 문제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죠.